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드디어 대전 콘서트에 이어 광주 콘서트까지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까지도 다 성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고향 콘서트 그리고 상암 콘서트 이렇게 두 번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고향 콘서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정이 또 그렇게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1월 19일이기 때문에 또 다다음 주면 우리 임영웅님의 고향 콘서트까지 이제 성료를 직전에 앞두고 있는데요. 상암 콘서트가 앵콜 콘서트인 점을 미뤄놓고 봤을 때 임영웅님의 요번 전국 투어 콘서트는 고향 콘서트까지가 일단락 될 수 있는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대망의 상암 콘서트가 개최가 되는 것이죠. 야, 임영웅님의 요번 광주 콘서트도 다 찢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임영웅님이 광주 콘서트 출근할 때의 모습들도 SNS에 많이 올라왔는데 얼굴을 다 보여주진 못하지만 이렇게 손만이라도 내밀어서 팬분들에게 인사하는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거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셔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스타지 않습니까? 그래도 메이크업이 좀 된 상태로 팬분들을 뵙고 싶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그것 때문에 손만 저렇게 내밀었던 모습이 아닌가. 또 다른 때는 그냥 창문 다 내리고 허심탄회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간혹 보여주기도 하는 우리 히어로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광주 콘서트에서 재미있었던 점은 임영웅님이 최대한 이 현장에 오신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신청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신청곡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반주로 우리 아티스트가 노래를 정말 많이 좀 불러줬다고 해요. 아마 현장에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대단히 많은 노래들을 좀 불러주신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자까지 써가지고 이 글자가 뭐냐? 맞습니다. 바로 노래 가사를 적어 오셔가지고 저렇게 막 임영웅님에게 보여주고 우리 아티스트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요 에피소드 하나 살짝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우리 임영웅님이 노래를 저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보세요.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어온 가사 보면서 날 울린 당신 노래를 잘 불러줬는데 웬걸 실수로 2장을 넘기셨는지 정지! 하더니만 2장을 넘기셨어 하고 가버렸다. 뭘까요? 자, 보면은 우리 아티스트가 노래를 불러주다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스케치북에 적어오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현장에서 이거 보면서 임영웅님 노래 불러주다가 2장을 넘기셔버려가지고 아이고 2장을 넘기셨어 이러면서 노래를 마치고 또 다른 분 노래를 부르러 가버렸다라는 슬픈 썰이 이렇게 인터넷에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요거 실수 안 하셨으면 듣고 싶으셨던 그 무반주 노래 끝까지 들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마 많이 아쉬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 콘서트에서 팬분들만 챙기는 게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 사전 MC 탁님, 임영웅님의 요번 인스타 라이브 때도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임영웅님이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게 챙겨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MC 탁님이 요번에 또 깜짝 놀란 비하인드를 공개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있고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영웅님의 깜짝 선물 바로 1월 5일날 광주 콘서트 첫 번째 날 생일이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첫 콘날 이 사전 MC 탁님이 생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생일 축하를 직접 무대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준 영웅님 그리고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웅님 미역국 잘 먹었습니다. 야, 2가지가 놀랍죠. 첫 번째, 우리 아티스트가 이 사전 MC분을 그냥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케이크까지 생일 파티를 해줬다라는 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적혀져 있죠? 영님, 미역국 잘 먹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이분에게 그냥 케이크만 준 게 아니라 저렇게 미역국까지 차려줬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아티스트의 면모는 남달라도 한참 남다르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을 좀 넘겨보니까 진짜 미역국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영님이 이 미역국을 콘서트 현장에 배달을 시켜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임영님에게 케이크도 받고 축하도 받고 미역국까지 받는, 야, 또 이런 후담이 지금 언론을 타면서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 아티스트는 달라도 한참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임영님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아세요? 슬릭백을 누가 이렇게 플랜카드에 적어왔는데 노래하다가 쬐끔 보여주고는 할 줄 몰라요 헤헤헤 이러고 웃으면서 지나갔다. 슬릭백이 뭔지 아세요? 노래 제목인가 하실 텐데 슬릭백은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죠? 오, 뭔가 이상하죠? 공중에 막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긴 한데 저도 못합니다만 이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이게 우리나라 학생이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빙글빙글빙글 공중에 떠서 도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이렇게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특정 동작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저게 뭐 합성이거나 그래픽,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저 동작이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공중부양한 상태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 슬릭백을, 이게 워낙 유행이어서 슬릭백을 적어와서 보여달라 그랬더니 임영웅님이 또 센스 있게 살짝 보여줬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만큼 많은 팬분들을 위하여 임영웅님이 아주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앞에서 요거 정지하다가 노래하다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가 또 그냥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요런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면모냐? 임영웅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까?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에서 끝나는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둘, 셋. 감사합니다. 너무 센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임영웅님이 외쳐주고 왜 이리 눈물이 나요의 이 나요 마지막 부분을 저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요로 할 수 있게끔 떼창을 유도하는 센스. 야, 저런 거는 무슨 혹시 소속사나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준답니까? 저런 센스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임영웅님이 얼마나 많은 행사를 또 하고 많은 로컬에서 버스킹을 하고 했어요. 아마 그런 현장에서 느꼈던 센스들이 이제는 켜켜이 쌓여서 콘서트장에서 그냥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임영웅님이 지금 요런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가수들이 객석에다가 이렇게 몸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보여드릴 방법이 없는데, 이 가수들이 이 객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난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콘서트장에 보면 이렇게 정말 많은 이런 관객석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이렇게 무대 위로 탁 점프를 하면, 요거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 위로 점프를 하면 해외의 콘서트 같은 걸 보면은 이거 객석에 있는 관객들이 다 이렇게 떠받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탁 점프를 하면 이 위로 이렇게 객석에 있는 관객들이 손으로 받쳐줘가지고 가수를 쫙 날라주잖아요. 그런 이벤트, 제가 뭐 말하는지 조금 약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프해가지고 탁 무대에서 객석으로 이렇게 탁 점프해서 들어가면 왜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렇게 점프해서 들어가면은
객석에서 가수를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다 여기를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그거를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몸을 던지고 싶은데 자 그렇게 몸을 던지고 나서 무대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던지는 순간 뼈도 안 남을까봐 참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워낙 임영웅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막 손을 잡고 싶고 막 안고 싶어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자기도 그런 퍼포먼스 해보고 싶은데 뼈도 못 추릴 것 같다. 뼈도 안 나올 것 같다. 어떠세요? 우리 소천사님들 임영웅님이 콘서트 중에 갑자기 우리 머리 위로 탁 점프해서 이렇게 오면은 이거 다 끌어안으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래가지고 임영웅님이 저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런 퍼포먼스를 계속 우리 아티스트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또 요번 콘서트는 아니지만 저번 콘서트 때 임영웅님이 무대 객석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객석 밑으로 무대에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돌발 행동들을 보면 우리 아티스트가 상암 콘서트 같이 정말 대규모 콘서트 때 뭔가 이런 무대 위에서만 하는 댄스 퍼포먼스나 관객분들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쭉 공연장을 한 바퀴 도는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깜짝 놀래킬 만한 세계적인 가수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재미있는 추측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참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영웅이 진짜 너무 예쁘다. 98세 할머니 100세 때도 오시라고 할머니 안 붙이고 땡땡땡이라고 사인을 해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인을 해줬어요. 투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정에서 그 할머님의 성함이 영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순씨라고 했을 때 임영웅님이 영순 할머님이라고 하지 않고 100세 때도 꼭 콘서트 오시라고 영순씨라면서 임영웅 거은행이라고 사인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 이 사인을 받은 이 할머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98세이신데 2년 뒤에 100세 때도 건강하게 콘서트 오시라고 할머니라고 안 하고 성함을 붙여줬으니 이거 너무 다정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이 사인 한 장에 대한 후담을 듣고 내가 눈물이 나는 것 같다. 너무 감동적이다.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우리 아티스트가 올해 콘서트 계획을 발표했는데 영웅이 24년 올해 계획이 영시를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그래서 지금 실천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아티스트 사실 상암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상암 콘서트를 또 고향 콘서트를 끝내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금방 2월이거든요. 그럼 이 대규모 상암 콘서트가 성료를 하려면 정말 많은 제반 사항들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준비 사항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는 그것을 하느라도 정신이 없을 만한 일정일 텐데 지금 보니까 2024년에 가장 중요한 계획은 그 무엇보다도 영웅시대 분들,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아티스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우리 수많은 소천사님들 기분이 어떠세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시지 않습니까? 이런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했으니 이번 광주 콘서트도 성료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피로도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를 하고 댄스를 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몇 개를 이렇게 빼먹거나 댄스를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요번에 광주 콘서트 때도 임영웅님이 이 박자를 한번 놓쳤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아주 스무스하게 안 놓친 척 탁 박자를 끌어가지고 공연을 잘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콘서트 중에 이 임영웅님이 나눠준 방석 있잖아요. 방석. 그 방석 다 같이 머리 위로 들고 막 돌리고 어떤 분은 이게 뭐 지금 확실하다라고 하진 않은데 방석에다가 임영웅님의 사인을
받아간 분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 아티스트가 이 광주 콘서트가 이제 고향 콘서트를 제외하고서 거의 지방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이 고향 콘서트 다시 수도권으로 와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상암 콘서트 때까지 또 수많은 영웅시대의 분들을 다시 보는 데까지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저런 면모를 이 콘서트에 거의 뭐 갈아 넣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갈아 넣은 공연을 마무리했던 것이 아닐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콘서트 다녀오시고 나서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요런 기사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승열 씨, 배우 이승열 씨의 아버지에게 시니어 모델 도전기가 이렇게 TV조선 예능방송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최신 유행하는 임영웅 스타일 가발이다. 아버님에게 요 가발을 탁 임영웅님 스타일로 씌워가지고 시니어 모델, 중장년층 분들도 이렇게 모델 활동을 하시는데, 아버님과 함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첫 모델 도전기를 이렇게 예능 방송으로 촬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나이는 늘 도망가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임영웅님의 스타일을 본따 만든 가발이 아주 유행이다. 이제는 가발 업계에서도 우리 아티스트의 저런 준수한 풍성한 인풍성이죠. 저런 머리 스타일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브랜드 평판 지수도 항상 우리 아티스트가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임영웅이란 가수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트렌드가 존재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번 광주 콘서트 역시 너무나 성료해버렸고요. 뭐 브랜드 평판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의 이번 마지막 콘서트 사연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내가 이상해졌다. 영웅이를 좋아하면서 나의 아내는 완전 변해버렸다. 콘서트 가면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다기에 나의 속마음을 적어보았다. 의문 1. 콘서트가 대구 엑스포에서 열렸다. 아내는 콘서트에 집중해야 한다며 캐리어에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호텔로 떠난다. 내가 사는 우리 집이 대구시 중구인데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다. 진짜 그날 아내는 집에 안 들어왔다. 신곡 연습, 춤 연습 합숙하고 퇴근길을 봐야 된다며 집에 안 들어왔다. 영웅이를 찾아다닌다며 의문 2. 영웅이를 찾아다닌다며 마량, 포천, 합정 등 전국을 다닌다. 아니 그곳에 가면 영웅이 있냐? 라고 묻는 나에게 데려다 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문 3. 절에도 안 다니는 아내가 티켓팅 잘 되게 빈다며 부산 용궁사로 떠난다. 아니 우리 아들 딸 고3 수능 때도 안 하던 것을. 의문 4. 하도 투표한다 뭐한다 폰을 보길래 눈 나빠져? 폰 그만 봐. 하나 치면 부드럽게 다가와 자기야 나 부탁이 있는데 나 죽으면 이 폰 관 속에 꼭 넣어줘. 그런다. 의문 5. 이렇게 이상해진 아내가 전혀 밉지가 않고 이제는 순수해 보이고 이뻐 보이기까지 한다. 야. 영웅이 말만 나오면 눈빛이 반짝이고 활기차 보여서 내 기분까지 좋아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 키만 멀대같이 큰 영웅씨가 뭐가 좋냐고 했다가 욕만 엄청 얻어먹었다. 아무리 뜯어봐도 내가 훨씬 낫구만. 이해가 안 된다. 아내 눈에 찌짐이 단단히 붙은 것 같다. 오늘 확인사살 해보리라. 그래서 아마 콘서트 현장을 실제로 저 사연을 쓰신 남편 되는 분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아마 저런 것들은 유튜브로 차후에 소개가 임영웅님 채널에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렇게 감동과 재미가 함께 있으니 이 임영웅 히어로 콘서트가 성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끝이 났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의 후담과 또
인터넷, 온라인, SNS에 올라가 있는 이 엄청난 임영웅님의 후담들 소씨가 최대한 싹싹 긁어 모아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티스트는 역시나 새해를 맞이한 광주 콘서트 역시 반응이 폭발적이다. 그것이 우리와 같은 영웅시대 팬덤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인정받고 극찬받는 콘서트였었다라는 것이 팩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영웅님이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청룡의 해가 밝았는데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광주 콘서트를 또 청룡의 해에 개최를 하면서 임영웅님이 많은 팬분들에게 아시다시피 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광주 콘서트 첫날에도 우리 아티스트가 탁 세배를 했다고 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요걸 좀 살짝 소리만으로라도 좀 들려드려 볼까 싶은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임영웅님이 세배한 모습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던지 간에 임영웅님의 이 세배를 받은 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현장에서 터졌었다고 해요. 자, 그게 어떤 상황이냐? 우리 아티스트가 세배를 사실 둘째 날에도 했는데 그 전에 첫째 날에도 우리 아티스트가 이미 많은 분들에게 세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재밌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소리에 조금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우리 임영웅님이 첫 콘날 복 많이 받으시라면서 냅다 절을 했는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때 세배를 한 거죠. 세배를 하고 일어납니다. 아니 옷이 깎여가지고 저는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자, 드디어 2024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갑진년이라고 하잖아요. 갑진년. 푸른 용의 해, 말 그대로 청룡의 해인데 나는 올해의 주인공인 용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상황이 넘어갔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세배를 첫날에 했는데 옷이 꽉 껴가지고 이게 맵시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옷을 타이트하게 입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댄스하고 활동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역시 세배를 한 임영웅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자, 더불어서 이틀째 날도 그래서 임영웅님이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 임영웅 외쳐주니까 영웅시대 영웅시대 하면서 우리 아티스트가 좋아했었다라는 후담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아시다시피 콘서트가 워낙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도 있어요. 나 엄마 콘서트 들여보내고 공연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녀분이겠죠? 지금 영웅님 나와 같다면 노래 부르는데 너무 듣기 좋다. 공연장 밖에서도 너무 잘 들려서 콘서트 보고 있는 느낌이다. 자, 나와 같다면 뭔지 아시죠? 나와 같다면 이 노래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노래를 우리 임영웅님이 또 콘서트 이틀째 날 깜짝 무대를 준비해서 불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 이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잘 불렀는지 공연장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이 자녀분에게도 그 노래가 너무 성량이 좋아서 잘 들리다 보니 나도 콘서트를 함께 보고 즐기는 느낌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엄마 따라왔다가 나 귀 호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크게
감격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기도 있어요. 짧은 후기인데 그야말로 보컬이 미쳤다. 갈수록 잘한다. 도대체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감탄만 하다가 나왔다. 보컬은 말하면 입 아프고 댄스도 장난이 아니다. 댄스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 콘서트 몇 번 갔는데 새로운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았고 역대급 보컬이었다. 임영웅님 얼굴을 많이 봐서 행복했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미국에서까지 콘서트를 관람하러 오셨는데 고향 콘서트 끝나고 돌아가셨다가 또 상암 콘서트 때 다시 한국을 오신다고 하는 걸 보니 대단하신 영시다. 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고향 콘서트 끝날 때까지 공연을 즐기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상암 콘서트 5월 달에 열리는 그때 다시 돌아오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열정적인 영웅시대의 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광주 콘서트 이틀째 날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줬고요. 재미있는 사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재미있는 사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던 내용들이 좀 현장에서 많이 쏟아졌거든요. 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랑에 빠지며. 자, 이렇게 노래를 임영웅이 불러주고 저는 텅빈 세상. 임영웅님이 살짝 노래도 불러주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임영웅님이 듣고 싶은 곡 코너를 현장에서 엄청나게 불러줬었다고 합니다. 아마 현장에 가셨던 분들은 저 사연을 듣고 나셔서 아마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본격적인 사연 내용은 이럽니다. 우정이 깊어지는 임영웅 콘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영웅님 콘서트 티켓팅하며 우정이 깊어진 영웅시대의 딸입니다. 친구들과 2주마다 PC방 가서 다 함께 티켓팅을 했어요. 친구들과 먹은 해물라면 소떡소떡 잊지 못할 거예요. 티켓팅하며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어요. 빠른 진입할 때의 기쁨, 오류창의 울분, 장엄한 대기 숫자 봤을 때의 슬픔, 4시간 새로 고침 후 취소 티켓 잡았을 때의 즐거움, 모두 다 함께였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 친구들이 소중한 저녁 시간을 제게 기꺼이 내줘서 참 고마웠어요. 영웅님 덕분에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따스한 2023년이었습니다. 영웅님도 좋은 인연들과 소중한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5일 대전에서 온 지인드림. 정작 전 표가 없어 엄마만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려요. 자, 우리 딸내미 PC방 보내신 어머니 들어와 계시나요? 앞에 계시는구나. 자, 요게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계신 이 자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티켓팅 전쟁에 참여하는지는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에 자신의 티켓을 구하지 못했을지언정 엄마만이라도 콘서트장 안에 들여보내는 이 따님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콘서트 사연이에요. 영웅 오빠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구사 개띠 영씨입니다. 눈 떠보니 제가 31살이 되었어요. 작년 서울콘에 엄마 모시고 가서 힙합만 듣던 저의 플레이리스트는 임영웅으로 풀로 채워졌어요. 바로 제가 영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일, 집으로 반복돼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환경이라
항상 소개팅으로 근근하게 버티는데 주변 친구들은 동호회 들어가라, 거기서 짝 찾아라 권유하고 회사 동기며 선배들은 나는 솔로 지원해라, 넌 될 거다 하는데 프로그램 나가면 웃긴 사람으로 각인돼서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작년 짝을 만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어서 올해는 살짝 쉬고 싶다가 항상 요동치는 이 마음인데 영웅시대로 행복한 요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영웅시대 언니들의 아들을 소개받자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빠랑 제가 결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빠를 좋아하는 분들의 아들을 소개받자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제가 마주쳤던 영시분들은 항상 따뜻했거든요. 스페이스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저와 비슷한 나이고 현재 짝이 없는 성격 좋은 아들분이 계시다면 영시 어머님 손 들어주세요. 제가 콘서트 끝나고 찾아가겠습니다. 건행.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저기 계셨던 이 분들 중에 이 소개가 이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영웅시대 사이에서 사돈지간이 되는 상황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어요. 참 여러 의미로 우리 아티스트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이돌 덕질을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은 24살인데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로이킴, 엑소, 몬스타엑스, NCT 드림까지 바꿀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냐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노래도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외국 4위까지. 아이돌 멤버 중 최애가 외국인인가 봐요. 그런데 멤버들 중 매번 키도 제일 작은 멤버들만 저는 맨날 난쟁이 똥자루만한 애만 골라서 좋아하냐고 했어요. 멤버들에겐 미안하지만 키도 중요하다고 그러면서요. 골라서 어쨌든 작은 멤버들만 골라서 4위로 어떠냐고 그러니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걔도 너를 알아? 저희 가족들은 도대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가수 덕질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러던 2020년 2월 어느 날 지인들이 미스터트롯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 보라고 하길래 트로트는 별로 관심 없다고 안 보다가 한참 무료한 토요일 오후 미스터트롯 재방송이나 볼까 하면서 보다가 임영웅이라는 첫 번째로 나온 가수님의 노래 바램으로 진짜 푹 빠지게 되었어요. 우연히 본 삼초가 평생 영웅시대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되다니 대단하죠. 그 후로 공식 카페에 가입하고 잘 모르는 덕질을 하고 평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50년 만에 딸의 유전자가 밝혀졌습니다. 그 누가 봐도 엄마의 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을요. 재밌죠. 지금은 딸이 그럽니다.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모든 얘기 기승전 임영웅이야. 나한테 덕질한다고 뭐라 할 땐 언제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요즘은 딸보다 더 심한 저의 덕질입니다. 또한 우리 영웅님 쇄골에 점 있는 거는 입덕 후 바로 알았지만 32살 된 아들이 영웅님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저는 이 스페이스 타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영님의 점은 진작 알았지만, 아들의 점은 수십 년 만에, 얼마 전에 알았다. 좀 섭섭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를 이렇게 열심히 덕질하다 보니, 빨리 알아차리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 공개 구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개 이런 연애까지 임영웅님이 소개를 하면서 그야말로 영웅시대 분들이 하나로 정말 영웅시대 가족분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이런 사연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놀라운 것 같고, 자, 이렇게 잘 마무리된 임영웅님의 콘서트.
끝나고 나서 이 필요한 일정을 소화하는 우리 아티스트지만 저렇게 잘 집은 아니고 숙소겠죠? 숙소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게 이런 결과로 나옵니다. 자,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임영웅님의 이 광주 콘서트 때 함께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날 중콘 때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함께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임영웅님의 다관왕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이 골든디스크 대상에는 세븐틴과 뉴진스가 받게 됐고 임영웅님은 음반 부문에서는 앨범 발매가 아니라서 시당시 후보는 아니었지만 이 음원에서만큼은 좀 기대를 해볼만 했습니다만 역시나 뉴진스에게 아쉽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냥 끝날 임영웅님이 아니죠. 벅스 페이버릿 골든디스크 인기상을 또 우리 임영웅님이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우리 아티스트의 수상 쾌거를 엄청나게 축하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또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때는 축하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한다. 골든디스크 인기상 축하합니다 라면서 임영웅 골든디스크 인기상 축하해요 라는 댓글을 또 쫙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아티스트의 이 브랜드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임영웅님의 수상 쾌거, 콘서트 쾌거의 쾌거가 맞물리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